탐다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시 해외 취업 소식인데요. 그중에서도 일본 소식으로 모아봤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경기 남부본부에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전공, 성별에 제한은 없고요. 만 34세 이하인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1월 2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채용 소식인데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경영지원실의 행정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경력자와 소방, 가스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월 24일 오후 5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19년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전공, 성별에 제한은 없지만 만 34세 이하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월 2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전산정보팀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이상으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특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26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네. 것 같아요, 대표님. 새해 처음 뵙는 것 같네요. 1년이 지나서 네. 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니 제가 대표님께서 너무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서 좀 여쭤봤더니 건강이 안 좋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요즘 유행했던 A형 독감에 걸려서 네. 일주일 넘게 아무것도 아이고.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살이 정말 쭉 빠져서 아니, 미모는 좀 더 돋보이지만 걱정이네요. 아니, 지금 식욕이 다시 돌아와서 네. 엄청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저는 아무리 아파도 식욕이 떨어지질 않아서요. 아. 네. 아니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때문에 초비상입니다. 일본은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가깝잖아요, 우리나라랑. 네. 근데 일본은 뭐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보다는 좀 방사능 관련된 이슈를 네. 좀 많이 나오는 것 어. 같은데 미세먼지 그 오늘이나 어제처럼 한국 네. 그 서울처럼 이런 얘기가 막 이슈가 되는 경우는 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러면 그 미세먼지 수치라던가 이런 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낄 수준은 아닌가 봐요. 네. 그러면 막 마스크를 끼고 다니거나 그런 분들도 네, 마스크를 쓰는 그 일본 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뭐 꽃가루나 아니면은 감기 뭐 네. 이런 아. 경우에는 좀 한국인들보다는 네. 뭐 조금이라도 본인 증세가 안 좋으면 마스크를 많이 쓰는 문화가 있거든요. 사내에서도 마스크 굉장히 많이 쓰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당장 굉장히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미세먼지가 아직 거기까지는 닿진 않나 봐요. 네. 피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부럽네요. 네, 네. 저희는 워낙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돌아오신 김보경 대표님과 오늘 또 일본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일본의 그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행 관련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제가 일본 산업은 제조, 그리고 서비스, 유통, 금융, 사회 기반으로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지금까지는 서비스 업계에 대해서 알아왔었는데요. 오늘은 유통 업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통업계라고 하면 생산한 것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까지의 모든 일을 말을 하죠. 네. 이 유통업계를 소분류해 보면 크게 10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백화점, 슈퍼마켓, 도매, 통신판매, 편의점, 가전, 양판점, 드럭스토어, 홈센터, 그리고 디스카운트 스토어, 전문점, 상사
등이 속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일부에서 이미애 팀장님께서 2019년 유망 국가로 일본을 꼽으셨고요. 또 유망 분야로는 유통을 또 꼽고 가셨거든요. 오늘 딱 맞는 네, 딱 맞네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자, 유통 참 종류 다양합니다. 각각 어떤 것들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10가지의 항목을 분류해서 각각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소매업에 해당이 되는 백화점, 슈퍼마켓이 있겠고 또 도매. 도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와 소매 사이에서 상품을 중개하죠. 그리고 통신 판매, 미디어를 통해서 무점포로 상품을 판매하고 또 편의점, 가전 양판점은 가전 제품을 대량으로 일괄 매입해서 도매가를 억제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드럭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화장품, 가정용품 등 넓은 분야의 제품군을 판매를 합니다. 홈센터, 디스카운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저가격과 넓은 분야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들어가는데 상사와 전문점입니다. 상사는 제조회사 등에서 구매한 상품을 소매점 등에서 판매해서 중개 수수료 이익을 창출을 하고요. 전문점은 정통한 상품 지식과 독자적 매입 루트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분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일단은 도소매로 나눌 수가 있지만 상당히 많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많죠. 예, 이런 좀 일본의 유통업계 가운데 그 중에서도 이 한국인 채용이 활발한 분야는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바로 4가지 분야가 있었는데요. 네. 편의점, 백화점, 통신 판매, 그리고 상사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분야에 대한 채용 정보와 그리고 취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편의점 하면 사실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편의점 왕국이다, 편의점 강국이다,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편의점 하면 일본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지만, 자, 어느 정도로 많은지 한번 들어볼까요, 규모를? 네, 일본의 편의점 업계 규모를 보면요. N으로 해서 10조 6,975조 N으로 하나로 하면 110조 원이 넘는 일본의 오. 대표적인 유통 업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편의점 점포 수를 보면 4만 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의 점포 수는 5만 5천 개 이상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3대의 편의점 기업이 그 시장의 90% 이상을 오.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점포 수만 봤을 때는 일본이 더 이제 많아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1,300명당 한 개의 점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 2,200명당 한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가 더 밀도로는 높다. 네, 밀도로는 네. 더 높다라는 오. 게 현황이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네. 요즘 편의점 같은 경우는 뭐 택배도 할 수가 있고요. 자, 단순히 뭐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일본도 만만치 않죠. 네. 일본의 편의점은 편의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편의점은 단순히 음식과 물건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ATM 활용은 물론이고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을 수령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탁물을 접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과금 지불 서비스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는 세븐일레븐과 소프트뱅크사가 같이 조인을 해서 이 편의점을 공용 자전거를 렌탈하고 그리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만들어서요. 오. 통학이나 통근 또는 또 외국인 그 관광객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패밀리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편의점 안에 셀프 빨래방을 또 접목시킨 서비스를 전개를 하고 있고, 2019년도 올해까지는 500점포 내에 이 서비스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 또한 도입을 하려고 현재 준비 중이고요. 생활 속 안에 더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일본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3곳이 전체 편의점의 약 90%를 차지하고 네.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곳들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본 편의점 매출 랭킹으로 이 3대 기업을 한번 살펴보면요. 1위가 세븐일레븐 재팬입니다. 매출액은 4조 6,780억 엔이었고요. 그리고 2위는 패밀리마트로 3조 160억 엔, 그리고 3위는 로손으로 2조 2,836억 엔 순이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 세 개 이름 하면 제가 일본 여행을 갔을 때도 거의 이 입들 편의점밖에 네. 마주쳤던 기업밖에 없거든요. 네, 굉장히 좀 맞아요. 도처에 있던 편의점들 이름 같은데요. 네. 자, 이 편의점 업계 중에서도 좀 관심 있는 분들, 취업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있다고요? 네, 바로 로손. 로손, 네. 로손입니다. 네, 매출 랭킹에서는 3위를 한 로손 기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채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채용 직종으로는 관리직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직으로 정규직 사원을 채용을 했었는데요. 프랜차이즈의 그 시스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입사 후에는 매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임을 하고요. 그 관리직을 한 후에 적성 등을 판단을 해서 종합직으로 또 순환 보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상품 개발,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차세대 시스템, 그리고 광고, 홍보 등의 직종도 있었습니다. 또 로손은 2020년까지 외국인 사원수를 현재의 사원수에서 20%를 또 증가시켜서 채용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이외에도 세븐일레븐과 그리고 패밀리마트에서 한국 현지 채용 실적 자체는 없었습니다만 네. 작년 6월에 일본 현지 채용 박람회에 한국 대학교 출신인 취준생이 직접 네. 참가를 해서 채용이 된 케이스가 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까지 이 두 개의 기업은 직접 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그 일본 그 편의점 업계 중에서도 1, 2위에 그 세븐일레븐 재팬과 패밀리마트의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직접 참가를 하셔서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 일본의 취업 시장이 지금 손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안 되는 분야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없습니다. 예, 문을 두드리면 당장 뭐 국내에서의 하는 채용이 없을 뿐이지 네. 현지 채용만 노린다면 사실 어떤 기업이든 문은 다 열려 있지 않을까. 네, 내가 역량만 맞아요. 된다면 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본 편의점 업계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여건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일본어 실력입니다. 그렇죠. 네. 일본어 실력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자격증 시험 N1 이상의 비즈니스 레벨 이상의 능력을 요구를 하고요. 하지만 영어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편의점 업계 평균 연봉은요, 527만 엔으로 하나로 하면 5,500만 원 정도 선입니다. 네, 이게 평균이 약 5,5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뭐 다른 유통업계랑 비교를 하면 높은 편일까요? 보통 보통 이죠. 수준? 네, 보통 수준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저희가 편의점 살펴봤고 백화점 업계를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금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이 매출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줄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본 백화점은 그 업계 규모 자체는 5조 억엔 정도인데요. 4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재 규모는 매출 그 정점을 찍었던 1990년대와 비교를 해보면 60%나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관광객들이 쇼핑의 목적으로 많이 찾는 곳이 바로 도쿄와 오사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삿포로나 규슈 지방 같은 경우에도 소폭으로나마 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본 백화점도 역시나 좀 외국인 관광객을 네, 많이 좀 꽉 붙잡아야 되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일본 백화점 업계 어떤 기업들이 포진해 있을까요? 네. 매출 랭킹으로 한번 3위를 뽑아봤는데요. 1위가 미츠코시 이세탄 홀딩스로 1조 2,688억 엔입니다. 네. 그리고 2위는 제이프런트 리테일링으로 1조 1,389억 엔, 그리고 3위가 다카시마야 백화점으로 9,495
5억엔이었습니다. 뭐 이러한 3대 업계에서는요, 한국 채용을 진행한 기업들은 없었습니다만 이 업계 4위인 H2O 리테일링사가 100% 출자한 한큐 한신 백화점에서는 이 한국 채용을 실시했었습니다. 모집 직종은 종합직으로 판매, 상품 구매, 판매 촉진, 그리고 경영 기획 등의 직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일본 백화점 업계에서 요구하는 채용 조건 역시나 좀 일본어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일본어가 첫 번째로 충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백화점 업계 중에서 이 한큐 한신 백화점에서는 영어 또한 비즈니스 레벨 오. 이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백화점 업계 평균 연봉을 보면요, 452만 엔 정도로요. 하나로 하면 약 4,700만 원 정도의 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좀 편의점 업계랑 비교를 좀 해보면 편의점 업계가 훨씬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연봉도 조금은 예, 조금은, 백화점이 네.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일본 유통업계에 진출을 원하는 분들이 주목할 만한 분야 세 번째죠. 일본의 통신 판매 업계인데요. 산업 동향을 좀 전해주시죠. 네, 통신 판매 업계 규모를 보면요, 6.9조 엔으로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신 판매 업계는 뭐 인터넷 그리고 카탈로그, TV 판매로 크게 세 가지의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특히나 인터넷 통신 판매, 즉 이커머스 이 분야가 계속해서 최근에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신 판매 분야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 중에서도 인터넷 통신 판매 업계를 알아봤는데요. 이 업계 매출 랭킹으로 기업을 살펴보면 1위가 아마존 재팬이었고요. 1조 2,954억 엔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라쿠텐으로 9,444억 엔, 그리고 3위가 야후 재팬 8,971억 엔 순이었습니다. 네, 아마존 재팬, 라쿠텐, 야후 재팬 뭐 세 회사 다 김보경 대표님께서 자주 좀 언급을 하셨던 회사였던 걸로 기억이 하거든요. 이런 맞아요. 기업에서도 좀 한국인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이 3대 기업 모두가 한국인 채용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1위를 한 아마존 재팬 같은 경우에는요, 2015년도부터 한국 채용을 실시해서 거의 매년 한국에 와서 이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집 직종으로 봤을 때는 컨슈머 종합직으로 리테일 비즈니스, 셀러 서비스, 셀러 서포트, 광고 비즈니스, 재무, 인사 등의 포지션입니다. 언어는 일본어와 영어 모두 비즈니스 레벨 이상의 높은 수준의 어학 실력을 요구한다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2위를 한 라쿠텐 같은 경우도 2011년도부터 매년 신입과 경력직을 같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와 프로듀서를 채용을 하고 또 일본어와 영어는 비즈니스 레벨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후 재팬 같은 경우는요, 2013년과 2018년도에 채용을 진행을 했는데요. 직무는 정보 시스템 운영자로 자바, PHP, 스마트폰 앱 개발 경험을 요구했고요. 어학은 일본어는 회화 레벨 이상으로 요구를 했고 일본어 능력 시험으로 봤을 때는 N2 이상의 레벨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통신 판매 업계의 평균 연봉은요, 600만 엔에서 600만 엔 정도고요. 하나로 하면 6,200만 원 정도 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통신 판매 분야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직무가 있잖아요. 네. 사실 유통 계열 전공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일본 취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합직 일괄 그러니까요. 채용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전공 불문으로. 네, 그래서 이 유통업계에서는 재무에서부터 뭐 앱 개발과 관련된 IT 직무까지 정말 다양한 직무를 채용을 하기 때문에 유통과 관련 없는 전공을 전공하셨더라도 본인 자신을 한정 짓기보다는 자신의 전공과 또는 관심 분야에 맞춰서 그에 해당하는 직무에 특화시켜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마지막이죠. 상사업계인데요. 상사업계도 저희가 여러 번 좀 이야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종합직 네. 일괄 채용 관련해서. 자, 일단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본의 5대 종합 상사의 업계의 규모를 보면요. 30조 엔 정도로 하나로 하면 310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산업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안에 포함된 기업을 매출 랭킹으로 한번 보면 1위가 미쓰비시 상사로 7조 5,673억 엔입니다. 2위가 마루베니 7조 5,403억 엔, 그리고 3위가 토요타 통상으로 6조 4,910억 엔입니다. 4위는 이토추 상사로 5조 5,100억 엔, 그리고 5위가 미쓰이 물산으로 4조 8,921억 엔 순이었습니다. 뭐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이 상사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연봉이 굉장히 높은데요. 1,232만 엔으로 하나로 하면 1억 2,7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종합상사는요, 일본 전체 산업군의 연봉 평균을 봤을 때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연봉을 주는 사업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종합상사 같은 경우에는 입사하자마자 바로 해외로 유학을 보내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 외에도 MBA 에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제도도 충실하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연봉 이야기나 복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통업계 가운데 중에서는 가장 네, 단연 최고입니다. 예가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인 채용도 문을 좀 많이 열어두고 있겠죠? 네, 그랬었는데요. 네, 그랬었는데. 그랬었는데 네. 오. 과거형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네. 일단은 1위를 한 미쓰비시 상사에서는 2012년, 2014년에 신입 채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종합직으로 채용을 했었고 영업, 재무, 격리, 인사, 총무 등의 직종으로 정규직 채용을 했었습니다. 영어는 비즈니스 레벨 이상, 그리고 일본어 레벨은 당시에는 무관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마루베니 또한 2015년도에 종합직을 채용을 했고요. 일본어는 비즈니스 레벨 이상 요구했었습니다. 최근에 뭐 종합상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현지 채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5대 상사에 본인들이 취업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직접 가셔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현지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한국인 채용을 문을 열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네, 좀 맞아요. 현지 기업 박람회를 좀 노려보셔야겠습니다. 해당 기업 홈페이지도 보는 게 좋겠네요. 네, 해당 기업 홈페이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일본 현지에 가서 일본인 대학생들, 일본인 취준생들과 또 일본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같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 맞는 그 채용 방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대기업에 예를 들어 본인은 2020년도 4월 1일에 입사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면 올해 3월 1일부터 오픈이 되는 일본 현지 취업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마이나비 2020이라는 사이트가 이제 3월 1일에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요. 그 외에도 뭐 현지 취업 박람회 또한 참가가 필수인 곳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이 취업 박람회 또한 일본 전국에서 이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 일정도 확인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일본 유통업계 채용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하는 코너 속의 코너죠. 일본 생활의 꿀팁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요 일본의 성인의 날. 성인의 날. 네, 성인의 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본에서는 새해가 지난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사가 바로 이 성인의 날입니다. 네. 네, 한국의 그 성인의 날과 같은 거긴 하거든요. 네. 일본의 국경일 중에 하나인데 일본에서는 만 20세가 되면 축하하는 날로 오. 되어 있습니다. 국경일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에 그냥 행사처럼 5월이죠. 하고 지나가는데 네. 이렇게 국경일이면 국경일입니다. 며칠인가요? 네. 며칠? 네.
일본에서는 이 성인의 날 자체가 1999년도까지는 네. 그 1월 15일이었는데요. 네. 2000년도부터는 이 해피 먼데이라는 제도를 이제 받아들여서 네. 지금처럼 1월 두 번째 월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저께였죠. 어제 일본의 그 성인식이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네. 법정 공휴일로 진행이 되고요. 일본에서는 이 성인의 날에 성인의 날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에 있어서 이런 성인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일생에 한 번뿐인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벤트의 성격도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날부터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는 등 뭐 본격적인 성인 대접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였네요. 일본의 어제였어요. 성인의 날 좀 춥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에서는 성인의 날 주로 어떻게 보냅니까? 일단 국경일이니까 정말 모두의 축하를 받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 전국에 있는 각 지방 단체에서 네. 성인식이라는 것을 열어줍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치바현에는 일본의 월트 디즈니랜드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치바현에서는 디즈니랜드에 이 성인이 된 분들을 초대를 해서 성인식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인이 된 분들은 그 회사 내에서 직접 성인식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뭐 이 이외에도 방송이나 아니면은 뭐 식당 이런 곳을 이제 방문하셨을 때도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성년의 날 하면 장미꽃이라든지 향수 같은 걸 선물하는 그런 좀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낼까요? 일본에서는 뭐 따로 그런 선물을 주는 경우는 없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상입니다. 의상, 네, 의상을 확실하게 준비를 하는데요. 남성은 양복이나 일본의 전통 의상인 하카마를 입고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기모노 종류 중에 하나인 후리소대를 입습니다. 이 후리소대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모노보다 훨씬 색감이 화려하고 그리고 뭐 자수, 무늬 이런 것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화려한 만큼 금액 또한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부모님들은 성인식에 그 자녀에게 아름다운 의상을 입히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인식 그 하루를 위해서 10만 엔, 하나로 하면 100만 원 와. 이상의 고가의 후리소대를 네. 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와, 상당히 비싼 금액인데요. 하루를 위한 옷치고는 네, 뭐 좀 하루도 아니죠. 반나절이죠. 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생각이 드는데 부담스럽죠. 모두가 이렇게 좀 사용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사는 거는 어려워서 네. 렌탈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리고 부모님이 성인의 날 때 입었었던 그런 후리소대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네. 입는 케이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후리소대와 함께 그 성인식 때 또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미용실입니다. 단순히 옷만 입는 게 아니고 네, 일본에서는 꾸며주는, 네. 머리도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용실 또한 이 시기가 되면 굉장히 분주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성인 기념 사진을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진관 또한 굉장히 문전성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일본 성인의 날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금융업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보경 마이나비 코리아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